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학습지를 좀 채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자, 어렵지 않고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해왔던 것들을 잠깐 점검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기존에 가져가셨던 학습지 빈칸을 좀 채워주셔가지고 나중에 우리 2학기 기말고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말고사를 보실 때 이걸 보시면서 잘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나씩 차근차근 가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장을 보시면요, 여러분들 이 문제 이해라고 해가지고 이 사진을 제가 이렇게 학습지에 넣어놨는데,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제가 이제 PPT로 찾아보게 하고 이거를 쓰는 게 사실상 여러분들 수업에 있어야 되는데, 수업이 시간이 저희가 짧아졌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빼다 보니까 그냥 PPT만 딱 보시고 넘어갔었는데, 자, 이거 한번 채워볼게요. 이거 이제는 알 수 있다. 현재 상태, 그리고 목표 상태라고 하면 이거를 쓸 수 있겠죠. 자, 현재 상태는 뭐냐면, 자, 숨어있는 그림을 어떻게 찾지 못한 상태, 다들 기억나시죠? 그리고 목표 상태는 뭐냐면, 그러면 숨어있는 그림을 어떻게 찾은 상태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PPT에서도 보셨지만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비슷한 유형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이거의 현재 상태랑 목표 상태 같은 것들을 저희가 말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현재 상태는 문제가 풀리지 않은 상태를 저희가 현재 상태라고 부르고, 목표 상태는 어떻게 문제가 해결된 상태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어렵진 않아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사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을 제가 뭐라 해야 되지? 잘 하시는지, IQ가 높은지 아닌지 그런 걸 조금 테스트는 아니죠. 그냥 한번 재미로 한번 해봤던 건데, 재밌게 여러분들 즐기셨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어쨌든 이거는요, 순서를 이제 정하는 건데, 이게 사실 스토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구상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되죠? 순번이 굉장히 다르게 나오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오긴 하는데, 보시면 원래 이 정답은 여기가 1번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가 2번 사과를 가지고 가서 그 다음에 돈을 요구하는 장면, 그리고 돈을 주는 장면, 그리고 돈이 있으니까 사과가 필요 없고 사과를 주고 도망가는 장면입니다. 자, 이거 스토리를 뭐 이렇게 쭉쭉쭉쭉 쓰면은 뭐 더 좋았겠지만, 저희가 시간상 그거는 조금 구어체로 말로 이렇게 했죠. 선생님, 저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다. 뭐 저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이게 뭐냐면요, 이런 상황 같은 것들이죠. 이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상황 판단,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냐면요, 문제가 달라집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분석 같은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황 분석 혹은 문제 분석이라고도 하는데, 상황 분석이라고 저희는 할게요. 자, 이런 상황 분석이 중요하다라고만 알고 가고, 여기 밑에는 일단은 이렇게 제거를 하고 갈게요. 자, 여기는 이제 현재 상태랑 목표 상태도 이제는 쉽지 않을까요? 자, 어쨌든 자, 현재 상태. 자, 이거는 뭐라고 쓰시면 되냐면, 현재랑 목표니까 이렇게 현재 상태는 얘를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지,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지 못한 혹은 안 한 상태라고 두 개 다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럼 목표 상태는 뭐냐? 그러면 이거는 시간 순서대로 나열된 상태겠죠.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시면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렇죠? 굉장히 쉬워져요. 자,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어떤 단어에 대한 이제 뜻을 적는 란을 제가 만들어 놨는데, 이것도 되게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문제는요, 제가 아마 이런 식으로 적어 드렸을 거예요. 현재 상태가 있고, 그리고 목표 상태가 있었죠. 목표 상태가 있는데, 여기 사이에 간극이 존재한다. 문제가 그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거를 그냥 이렇게 쭉 한번 적어 볼게요. 어떻게 적을 거냐면요, 여기에 제가 말한 대로 현재 상태,
상태와 목표 상태의 뭐가 존재하는 간극이라고도 하고 이번엔 차이라고 불러볼게요.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은 저희가 어떻게 목표 상태로 도달하는 거죠. 자, 현재 상태는 어떻게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라고 적을 거고요. 목표 상태는 문제가 매번 말씀드렸죠. 어떻게 해결된 상황이라고 적을게요. 자, 밑에 이제 문제 해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런 거는 뭐 여러분들 그냥 딱 뭔지 아시겠죠? 그 현재 상태에서 목표 상태로 가는 그거를 이제 문제 해결이라고 부를 거예요. 현재 상태에서 목표 상태로 도달한 상황이라고 적을게요. 여러분들 이 단어만 봐서 이제 뜻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한번 적고 나시면요. 그래도 어떤 뜻인지는 잘 알고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뒷장으로 넘어가 보시면요. 저희가 이거를 이제 활동으로 하게 되면 이거 되게 다양한 게 나오거든요. 되게 다양한 게 나오는데 이거는 일단은 보류를 할게요. 이거 여러분들 원래 같이 이렇게 좀 하면서 무엇을 원했던 이 학습지 바닥이었냐면요.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제 막 읽어보시면 문제는 이거예요. 문제. 자, 아래 신문 기사를 보고 방탄소년단의 광고 동영상은 1초에 몇 명이 시청했을까? 자, 이게 시청한 몇 명인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걸 알기 위해서 뭘 뽑아내는 거냐면 필요한 요소만 한번 뽑아내는 거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한 것들을 삭제하고 필요한 것만 이렇게 쏙쏙 뽑아내는 핵심 요소 추출이라는 걸 조금 여기서 해보고자 했었거든요. 핵심 요소 추출. 아, 그런데 우리 중2잖아요. 그래도 이런 거 읽어보시면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 없는지 여러분들 문장을 이렇게 뭐 번호를 이렇게 치신다면 뭐 1번, 2번, 3번, 4번, 5, 6, 7 뭐 이렇게 치신다면 이렇게 CQ를 이거 당연히 필요 없겠죠. 뭐 이런 식으로 뭐 테마를 내려갈 수 있게 적용하였다. 당연히 필요 없어. 뭐 이렇게 쭉쭉쭉쭉 보시면서 제거하고 우리가 필요한 거, 뭐 이렇게 필요한 거 이렇게 찾아내는 거 이런 걸 좀 하고 싶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다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핵심 요소를 필요한 것만 딱딱 뽑아내는 거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는지 일단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분 단어를 좀 알고 가기를 원해서 이렇게 학습지 바닥을 만들어 놓은 건데 자, 이것도 한번 적어 보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핵심 요소. 진짜 간단하죠. 여러분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 문제 상황에서요. 여기다가 좀 크게 적을게요. 문제 상황에서 어떤 것만 딱 뽑은 거죠? 가장 어떻게 중심이 되는 요소를 핵심 요소라고 합니다. 사실 이 문제 상황에서 해결을 위해 가장 중심이 되는 요소라고 적어도 상관없어요. 자, 어쨌든 이런 걸 핵심 요소라고 하고요. 자, 패턴은 말 그대로 패턴이요. 이 패턴이 이 단어 뜻이 나온 이유는 여러분들 이 컴퓨터 사이언스,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 교과를 배우면서 어떤 문제를 대부분 많이 접하냐면 이진수 우리 다들 배웠죠. 이진수 같은 경우에도 패턴화 되어 있어요. 우리가 1년에 똑같은 행동들을 여러 번 반복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지금은 이제 단어로 외우지만 나중에는 이제 프로그래밍으로 이 패턴을 블록으로 넣어보는 작업을 좀 해볼 겁니다. 자, 어쨌든 이거는 그대로 적어볼게요. 유사하게 나타나는 일정한 형태 뭐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 교과서 보시면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이제 추상화라는 게 나와 있는데 자, 추상화는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말했죠. 제가 여러 번 말했는데 그냥 이렇게 한번 쓸게요. 여기 밑에 사실 이렇게 딱 다 쓰여 있죠. 문제에서 필요 없는 내용은 빼고 핵심적인 개념 또는 기능을 간추려 그 특징과 패턴을 알기 쉽게 표현하는 것이다. 저희가 이제 PPT에 본 거랑 거의 그 뜻이 상통합니다. 단순화하는 거예요. 단순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현실 세계에 있는 것들을 문제 해결에 필요한 것만 간추려 단순화한 것,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추상화라고 구글링 같은 걸 하시면요, 막 일단은 소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소가 나오는데 이런 소가 막 나옵니다. 제가 그림을 이렇게 생긴 소가 막 나와요. 이렇게 생긴 소가 나와요. 이게 추상화가 된 거다. 소를 추상화한 거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추상화 뜻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잘 알고 가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추상화를 하면은 뭐 문제가 명확해지고 규칙적이 되어 이해하기 쉽다. 프로그램의 개발 유지보수가 쉽다. 프로그램 확장성이 쉽다. 아래 두 문장은 사실상 지금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왜냐면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질 않았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사실 이렇게 명확해지면요, 프로그램 그 코드가 간단해지고, 간단해진 코드는 당연히 개발과 유지 보수가 쉽겠고, 간단해진 코드는 당연히 확장성이 쉬울 겁니다. 자, 어쨌든 자, 그러한 이 간단하게 만드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조금 좀 알아가고자 수식화, 도식화, 모델링으로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알고 가시면 되는데, 일단은 이 뜻만 일단 잘 알고 가시면 됩니다. 뜻을 굉장히 잘 알고 가시면 돼요. 선생님, 이 추상화가 나중에도 쓰이나요? 해가지고 제가 사실 넣어놓은 게 이 학습지 인쇄물인데, 이게 보시면 여러분 겁먹지 마세요. 그냥 제가 그냥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K 무기라고 해가지고 서울대에서 이제 진행하는 강의를 듣다가 제가 PPT를 이제 가지고 온 건데, 보시면 여기도 보시면요, 어디에 그게 나오냐면 여기 abstracted라는 게 있어요. 이게 추상화라는 추상화라는 뜻인데, 이 친구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들만 제거하고 남은 상태예요. 이게 추상화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나중에도 복잡한 문제를 이제 해결하려고 하면은 불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작업들을 나중에도 하게 된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이걸 잠깐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냥 재미로 한번 봐주시면 돼요. 우리가 만약에 대학교를 간다면 굉장히 이거랑 비슷한 PPT 내용을 볼 수 있다라고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장. 우리가 굉장히 많이 했던, 그리고 이제는 알아야 되는 자, 이거를 보시고 굉장히 많이 웃거나, 선생님, 저는 여자친구가 없습니다 라고 하시거나 그냥 가만히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들 괜찮아요. 근데 몇 반이었지? 1반에서 그런 걸 여쭤보시더라고요. 선생님, 이 알고리즘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에 빠지면요, 나올 수 없어요.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뭘 잘못했는데 하면은 미안해가 아니라 제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밖으로 나간다. 그리고 뭐 선물을 사온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한다고 했었는데, 다음에 또 여담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이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걸 가져왔고, 사실 이 친구는 알고리즘이라고 말하기가 힘들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 알고리즘은 조건이라는 게 있다고 했죠. 5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알고리즘이 조건에 5가지가 있습니다. 자, 5가지가 있는데 5가지를 한번 적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입력에 대한 올바른 결과를 출력해야 된다. 사실 이거 2개로 더 나눠놨어야 되는데, 자, 여기 입력과 출력이거든요. 입력, 출력 혹은 출력인데 이거를 입출력이라고 부를게요. 자, 그리고 밑에 주어진 내 시간에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시작을 하면은 이것처럼 무한대로 막 이렇게 무한대로 이렇게 도는 거는 없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유한성이었죠. 유한성이죠. 자, 밑에 반드시 실행 가능한 것이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반드시 실행 가능한. 그 수행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수행 가능성. 용의 비늘을 가지고 오시오. 당연히 수행이 불가능하겠죠. 자, 밑에 각 단계는 명확하여 애매함이 없어야 된다. 자, 애매함은 잘생겼니? 못생겼니? 혹은 예쁘니? 아름답니? 사랑스럽니? 뭐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해야 된다. 명확성. 자꾸 한글을 틀리네요. 이렇게 생긴 친구한테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갑에 1,000원 있니? 1,000원 이상이 있니? 이상 이렇게 해야 되죠. 1,000원 이상이 있니? 이거는 되게 명확하죠. 근데 지갑에 돈이 많니? 이렇게 생긴 거는 애매하기 때문에 많은 거의 기준이 어떤 사람은 10,000원 이상이면 많고 어떤 사람은 100만 원 정도는 있어야지.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명확해야 된다. 그래서 명확성이었죠. 자, 그 알고리즘에 여러분 현재 상황, 현재 상태 그리고 목표 상태가 있었으면 알고리즘의 정의는 뭐였냐면 현재 상태에서 목표 상태로 갈 때 어떻게 저희가 얼련에 이제 이런 해결 방법 같은 것들을 적잖아요. 이런 방법이나 절차 같은 것들을 알고리즘이라고 저희가 한다고 했어요. 복습하는 시간이니까 쭉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쭉 보시면 아마 여태까지 배우셨던 것들은 한번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밑으로 한번 가볼게요. 저희가 이제 이거는 좀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다음 시간으로 미뤘는데 여기서는 하나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만. 쉬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쫓아와 보세요. 자, 아래 두 가지 방법을 통하여 숫자 52를 찾아보자. 자, 이거는 여러분들 컴퓨터라는 거를 배울 때 여러분들 그 알고리즘 종류라는 것들도 같이 배우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알고리즘 종류 중에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어떤 값을 찾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어떤 값을 찾는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순차 탐색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순서대로 탐색한다예요. 순서대로 탐색한다. 보시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왼쪽에서부터 찾아간다는 것을 전제하에 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여기 5, 13, 23, 24 이렇게 네 가지 숫자가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24를 찾아가고 싶어. 24라는 숫자가 어디 있는지 궁금해. 라고 이제 목표를 잡는다면 이 친구 만약에 순차 탐색이라는 알고리즘으로 24를 찾아가게 된다면 얘는 이렇게 갑니다. 5한테 가서 똑똑똑 야, 너 24니? 아니? 그러면 옆으로 갑니다. 똑똑똑 야, 너 24니? 아니? 그러면 또 옆으로 갑니다. 똑똑똑 너 24니? 아니? 그럼 또 옆으로 갑니다. 똑똑똑 너 24니? 응, 나 24야. 이렇게 순차적으로 한 놈씩 찾아가가지고 호텔 방문을 두들긴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독특하게 왼쪽부터 찾아가는 이 방법을 순차 탐색이라고 합니다. 간혹 이게 반대로 꺾어가지고 오른쪽에서 찾아가기도 하는데 일단 우리는 기본적으로 왼쪽부터 찾아간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숫자 51을 찾는 게 나의 목표니까 51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왼쪽으로 찾아가는 게 일단 기본값이니까 얘가 왼쪽부터 하나씩 두들기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번을 두들깁니다. 자, 두들기기 전에는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두들기면 얘가 어떻게? 횟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어떤 횟수? 작업 횟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방금 했던 24를 찾아가기 위해서 얘가 몇 번의 작업을 했냐면 4회라고 한번 말씀드려 본다면 만약에 위쪽에서 51을 찾는 이 작업의 단계 횟수를 말씀드리면 몇 회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8번 8회 혹은 8번이라고 번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8번 만에 숫자 51을 찾았다. 여기는 4번 만에 숫자 24를 찾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진 탐색은 지금 하진 않을 건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까지만 좀 알고 오시면 돼요. 자, 이진 탐색은 순차 탐색이 만약에 여기가 1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100만 번째가 있어요.
그럼 100만 번째 내가 찾는 숫자가 있으면 얘는 방문을 몇 번 두드려야 돼요? 100만 번을 두드려야 돼요. 너무 이 알고리즘이 뭐예요? 효율적이지가 않단 말이에요. 효율적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알고리즘이 있는데 우리가 그중에 이진 탐색이라는 걸 할 겁니다. 이진 탐색 우리가 바이너리라고 해가지고 우리 뭐 했었죠? 이진수라는 걸 했었죠. 이진수가 여러분 이진수가 놀랍게도 영어로 binary예요. binary. 자, 근데 우리 이진수 때 뭐 했었냐면요. 얘가 만약에 10진수가 이렇게 있어요. 10이라는 10진수가 있으면 얘 이진수도 만들어주기 위해서 뭐로 나눴죠? 2로 나눴죠. 그거를 여기서도 할 겁니다. 여기서도 할 거니까 그것까지만 알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래쪽에 뭐 이제 자연어, 의사코드, 순서도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등교하고 나서 저랑 같이 한번 다시 한번 볼 거니까 이런 게 있구나. 오, 이런 것도 있네. 라고 다시 한번 이렇게 학습지를 보시면서 상기해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니까 반드시 한 번씩 읽어보시고 오세요. 읽어보는 건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일단 오늘은 가볍게 끝내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그 학습지 같은 경우에는 없으신 분들은 뽑아서 반드시 자기 걸로 이렇게 필기를 해서 자기 걸로 만드세요. 나중에 이제 시험 준비하실 때 이런 거 없으시면은 이렇게 찾기가 힘드시니까 반드시 자기 학습지 하신 다음에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잘 보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칠 거고요. 여러분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바이바이.